할 거예요. 보통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뭐라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을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구성, 영어로 뭐예요? structure. 구성은 작가가 치밀하여 조직해 놓은 이야기의 배열 방식이다. 소설 속 인물의 행동과 사건은 아무렇게나 나열되지 않는다. 작가는 주제의 효과적인 전달,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 사건의 필연성 등을 고려하여 소설의 구성 요소들을 짜임새 있게 맞추는데 이것을 구성 또는 플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 플롯,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소설은 파친코 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설의 구성 단계는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근데 위에 그림을 보니 뭔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지. 뭐가 올라갔다가 갈등. 아, 소설의 구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배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 발단 부분,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인물 및 배경을 제시해 주고요. 전개에서는 사건이 구체화돼 이제 싸움거리가 스물스물 눈에 보이기 시작해. 위기에선 전환의 계기가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 둘이 싸울 거 확실해. 절정 부분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데 이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첨예한 갈등을 겪어야 사건의 실마리가 나온다. 어찌됐든 간에 갈등이 해소가 되면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면서 마무리되는 결말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렇다고 모든 소설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순서로 오는 것은 아니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동백꽃, 김유정이 쓴 동백꽃, 김유정이 또 쓴 봄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이렇게 되어 있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절정,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소설이 뚝 끝나. 절정에서 소설이 끝나. 그런 소설도 있다라는 것 확인. 다음 100페이지. 소설의 구성 단계. 소설 속 사건은 무엇이 형성되고 해소가 되는 갈등이 형성되고 해소되는 과정에 따라 구성이 됩니다. 소설은 기본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 구성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럼 또 쓸 수 있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발단에서는 사건의 실마리, 전개 부분에서는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단계, 위기는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 결말은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갈등이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인물들의 운명이 분명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드러납니다. 짚고 가요. 복선. 복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거 죽을 것 같더라고. 이런 거. 전개 사건에서 단계에서 복선이 나타난다라고 했지. 오케이. 체크. 전개에서 복선이 나타난다. 복선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 독자에게 미리 암시해주는 소재나 사건. 소나기에서는 소녀의 꽃묶음이 망그러지는 것, 소녀의 죽음을 암시해줍니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이거 읽으면서 했었는데 야 들어오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던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소녀가 너무 예뻐했었던 소녀도 망그러지겠구나. 소녀도 죽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뒤에 벌어질 사건인데 왜 암시를 주냐고? 이미
뒷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의 단계를 서술해 두어야 논리적 필연성을 띌 수가 있으니까 뜬금없이 죽이면 어떻게 해요? 앞에 죽을 거라고 암시 좀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이제 떡밥이라고 하지 않죠. 떡밥 던져놓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한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독자들은 복선을 떠올리면 아 그렇게 될 것 같았어. 그럴 것 같더라고. 납득하게 됩니다. 밑에 구성의 유형은 소설책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옛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소설의 유형은 중심 사건의 가지수에 따라서 중심 사건이 하나면 단일 구성 뒷페이지 중심 사건이 여러 개면 복합 구성 시간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차근차근 흘러가면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 시간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입체적 구성. 다 체크하고 계신가? 용어는 항상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 놓고 다음 페이지에 뭐 있었나? 이야기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이런 거야. 주인공급이 한 2명인 거지.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까?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장면 한 챕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시간으로 가서 여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남자의 시선 나오고 여자의 시선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병렬적 구성. 사건을 병치한다. 액자식 구성은 중요한 거라서 이따가 나오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피카레스크식 구성. 일단 용어 거의 요즘은 쓰지 않는 용어인데 다음 옴니버스식 구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됐고 그 밖에 자주 나오는 구성 어머 얘는 빨간색 여로 구성 전 형식 얘는 기타 아니야. 이런 애들이 오히려 시험 문제에는 쟤네들이 나오지.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62페이지, 160 여기 어디가 있어? 162페이지. 중심 사건의 가지수에 따라서 단일 구성, 복합 구성. 단일 구성은 뭐냐? 하나의 중심 사건만 이야기를 합니다. 독자에게 다른 얘기 안 하니까 통일된 인상을 주거나 와, 이 사건 진짜 중요한 사건이었었구나. 통일된 인상. 압축된 긴장감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고 주로 단편소설. 그렇지. 갈등 구조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돼. 여기 위에 보면 중심 사건의 가지수라고 해놨는데 중심 갈등의 가지수라고 해도 괜찮아. 아우를 위하여의 짧은 줄거리 6.25 전쟁 후 나는 부산에서 서울로 전학온다. 그 학급에서는 반장 영내를 중심으로 힘센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평범한 아이들 때리고 돈 뜯어낸다. 담임은 이러한 폭력에는 무관심했지만 실습 나온 여자 교생 선생님은 영내의 잘못을 타이르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데 못마땅한 영내 무리가 교생 선생님을 비방하는 쪽지를 돌리고 교생 선생님을 떠올린 나는 용기를 내서 종아한테 사과하라고 한다. 일제히 영내 내의 잘못을 비판하자 영내 무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의를 얻기 위해선 무관심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전체적인 갈등 구조는 누구예요? 영내 패거리와 다른 나머지 사람들. 이 갈등이 계속 오는 거지. 중심 사건은 하나다. 나와 영내의 무리의 갈등이 중심 사건이다. 담임 선생님은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아니요. 담임은 생각 없어. 그렇죠? 내가 봤을 땐 제일 나쁜 새끼야 이거. 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무관심하고. 복합 구성은 뭐예요? 2개 이상의 중심 사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2개 이상의 갈등.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박완서 선생님의 남옥이라는 건 있죠. 여기 살펴보시면 미리 체크할게요. 중심 사건, 이경과 가족의 이야기, 이경과 옥화도의 이야기, 이경과 태수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있고, 이거 줄거리로만 봐서는 할 수 있는 소설이 아니기는 한데, 옆에 남옥의 짧은 줄거리 읽고 일단 옆에 있는 거 문제 푸시는데 딱 1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이 주인공이었으니까 도경이 이번에 답 몇 번? 1번? 1번, 2번. 1번이죠. 여러 개의 사건. 주제가 다른 여러 이야기. 아니야. 전쟁과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그래서 주제는 하나야.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건 1번. 주제가 여럿이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말보다는 이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지. 추보식 구성.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에 따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일대기적 구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걸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청전은 뭐 줄거리 볼 것도 없지. 심청전 보고 있다라는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정답. 역순행적 구성, 고전소설에서 나타나기 힘들어요. 황후가 된 심청이 과거 회상한다? 그런 얘기 없고. 밑에 볼게요. 그림을 봤더니 어때요? 현재에서 과거, 시간이 한번 거꾸로 갔지. 다시 현재로 옵니다. 입체적 구성, 과거와 현재의 교차, 시간의 역전. 2001년부터 10년도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1996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해주면 그게 입체적 구성이죠. 시간이 흐르는 순서대로 사건을 배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바꿔서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거꾸로 갑니다. 역순행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순행적은 시간이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 가면 역순행적이겠지. 현대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거나 어느 특정 장면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요 근처에서 고등학교 가시면 디미고나 경안고에서에 쓰이는 그 소설이 그 문학 작품이에요. 해냄. 동산고 가면 1학년, 경안고 디미고 가면 2학년 때 보시게 될 작품인데 거의 시험범위에 나오지 않는 작품이긴 합니다. 읽고 옆에 거 푸시는데 1분만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집의 내용은 현재에서 고등학교 과거 시절하고 다시 현재로 나타나고 상관없는 이야기는 몇 번? 3번. 중심인물. 따지면 나와 현아지. 나와 현아 사이에 다양한 갈등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아씨, 내 친구 새끼 죽여. 너 욕 나오지 않냐? 예? 사랑 고백은 직접 해라. 이런 것들. 한 달이 거쳐서 가면은 안 된다. 이야기의 구성 방식에 따라서 병렬식 구성. 병렬식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건전지 연결할 때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할 때 그 병렬이야. 직렬 연결은 이렇게 해놓는 거고 병렬은 이렇게 나란히 해놓는 거잖아요. 병렬식 구성. 사건을 병치. 병치라는 말은 병, 나란히 치, 배치한다. 2개 이상의 사건이나 장면을 나란히 배열한다. 병렬적으로 구성된 사건이나 장면은 의미상 대조되거나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 고전소설 최척전은 확실히 중요한 소설인데 양도 방대하고 최척이와 오경이는 혼인을 하여 몽석이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나서 정유재란 뭐예요?
임진왜란 때 외놈들 쳐들어왔다가 깨지고 돌아갔다 7년 있다 다시 쳐들어온 거지.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최척전의 짧은 줄거리. 정유재란 최척은 명나라 장수 여유문의 도움을 받아 명나라로 떠나고 그 사이에 몽석이는 남원 근처 절의 피란에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사이에 오경이는 어쩌고 저쩌고 최척은 여유문이 죽고 중국 명성지 떠돌리다가 송우와 베트남으로 향해서 오경이를 만날 거예요. 자, 정유재란이 일어난 이후 최척, 몽석, 오경이 겪은 사건을 나란히 배열하여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최척전의 구성은 무슨 식 구성? 병렬식 구성. 병렬식 구성 정답 2번. 각각의 인물이 겪는 사건을 나란히 배열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은 별표.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소설이 들어갔다. 근데 그 소설이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구성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 제일 제가 예로 많이 드리는 게 이거예요. 액자식 구성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올해 추석이 돼서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짐 정리를 하신다고 옛날 창고에 들어가서 막 짐 정리를 하고 계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놨는데 할아버지 짐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무슨 훈장 같은 게 있는 거야.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6.25 때 하면서 영화로 보면 화면이 확 넘어가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장면 나오잖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훈장 받았지 라고 돌아오는 거. 그런 식의 구성이 액자식 구성인 거라고.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내부와 내화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지. 얘가 전체 소설의 핵심이야. 외부 이야기로 나눕니다. 주로 외화의 서술자나 인물이 언제적 이야기, 옛날 이야기, 주로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구성을 통해 독자에게 내화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듯한 느낌을 주며 또다시 빨간색으로 체크. 내화와 외화의 시점이 달라지기도 한다. 만약에 내화와 외화의 시점이 달라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완전 100% 시험 문제. 배따라기의 짧은 줄거리 역시 요거 읽고 요거 배따라기 줄거리 천천히 읽는데 1분 드릴 거예요. 됐죠? 밑으로 내려올게요. 피카레스크식 구성.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면 여기 독립된 이야기에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여 각기 다른 사건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주제가 드러나는 구성, 연작 소설이 대표적입니다. 라고 해놨고 밑에 나와 있는 관촌수필, 제목은 수필, 관촌수필이지만 글의 종류는 소설입니다. 확인해놓고 관촌수필 이러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코난 알아요? 코난?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이런 거? 그게 피카레스크식 구성. 셜록 홈즈. 이렇게 주인공 하나 픽스야. 그런데 겪는 사건은 다르잖아. 그런 거지. 그럼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써놔. 코난. 셜록 홈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피카레스크식 구성입니다. 밑에 관촌수필이라는 제목 아래에 밑줄 나라는 인물이 겪은 각기 다른 사건을 전달해 줍니다. 옆에 6번 관촌수필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또 옆에다가 써야지. 뭐라고? 피카레스크식 구성. 독립된 여러 이야기 맞죠? 각각의 이야기에는 동일한 인물 등장 맞지?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다른 인물의 시각? 아니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전부 다 계속 나야 나. 서술자 하나야. 그래서 다양한 시각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됐을까? 다음 요즘은 옴니버스식 구성. 하나의 주제나 모티브를 바탕으로 독립된 몇 편의 이야기가 구성된 것이다. 각각의 이야기마다 서로 다른 상이한 주인공이 등장해서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진 TV 그런 드라마 중에 옛날에 시트콤 혹시 본 적 있어? 진짜 너네 시트콤을 본 적이 없겠구나. 순풍산부인과 논스톱 거침없이 하이킥. 짤로만 봤어. 그거야. 월요일에는 지옥에서 돌아온 가정부 신세경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는 누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은 이순재가 주인공이고, 그런 식인 거야.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주제이긴 한데 주인공은 매일 달라. 그런 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다. 됐어. 밑으로 내려올게요. 피카레스크식이랑 옴니버스 조금 헷갈리는데요. 어디가 있어? 피카레스크식 소설은 어이구야. 밑에 나와 있는 피카레스크식 소설은 동일한 인물이 여러 사건을 겪는 시리즈 유형의 소설. 다음 옴니버스는 합승마차. 합승. 택시나 버스를 같이 타기는 탔는데 목적지는 다 달라. 비슷하게만 방향만 비슷한 거지. 각기 독립되어 있지만 주제는 하나로 엮여있는 구성. 이러한 것들. 됐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행길 구성. 여행의 일정 경로를 따라 진행되는 구성이다. 여러 구성 중에서 여행의 마지막에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점 회귀형 구성. 이런 거지. 여행길 요렇게 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돌아오는 걸 수도 있고 둘 다 여러 구성. 하지만 밑에 거 출발지로 돌아오면 원점 회귀형 구성. 밑에 나와 있는 만세전도 역시 짧은 줄거리 한번 읽을 시간 좀 이따 드릴 거고요. 인물의 행적의 소개를 두어서 빨간색으로 체크. 인물 소개, 행적, 인물평을 구성하는 방식. 전이라는 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한문 문체예요. 이러한 구성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유자소전, 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기 위에 있는 만세전 줄거리, 유자소전 1줄거리, 요 두 개 읽는데 2분만 드려볼게요. 시작! 소설에서 이야기 전개, 사건의 필연성, 주제의 표현 등을 고려하여 여러 요소의 짜임새에 맞추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성. 복합 구성은
두 개 이상의 중심 사건이 있어. 얽혀 있죠. 복합 구성하고는 반대되는 애 뭐 있었어? 우리 기억해내란 말이야. 단일 구성. 생각 안 나면 쓰는 거지. 생각나면 아는 대로 또 써보는 거고. 다음, 평면적 구성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순행적 구성, 순차적 구성, 시간적 구성. 에이, 많이 쓰는 말 있다면서요. 추보식 구성. 소설의 구성 단계는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고 항상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거짓말하지 마. 아까 내가 이야기했었던 김유정의 봄봄 같은 경우에는 절정 결말 절정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소설의 5단계 중 절정에서는 갈등이 가장 고조된다. 해결의 실마리 나타난다. 그렇지. 입체적 구성은 일대기적 구성의 고전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거나 특정 장면을 강조할 때 입체적 구성이 그렇다고? 그럴 리가요. 다음, 두 개 이상의 사건이나 장면을 나란히 배열하여 전개합니다. 나란히 배열. 답이 나왔네. 병렬적 구성.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액자에 사진 꽂아 놓듯이 액자식.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에 동일한 인물, 코난 이야기 하는 거네. 그렇지, 이름 어려웠죠. 피카레스크 식구, 피카레스 레스크 식구성. 하나의 주제나 모티브를 활용해서 각기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각기 다른 주인공이 들어갑니다. 옴니버스식 구성. 됐습니다. 오케이.